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으로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비트가 요 며칠 중요한 포인트인 42K를 돌파하지 못하고 39K에서 방황 중입니다. 39K가 깨진다면 단단한 지지선인 37K까지 무너질 수도 있으며 이번 주가 비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으니 단기로 시장을 보는 분들은 집중하시고요. 오늘 브리핑도 정말 알차게 준비해왔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크립토 시장엔 많은 종류의 고래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는 물론이고요. 이더리움 고래, 도지코인 고래도 있는데요. 돈복남 크립토 분석팀의 고래킴도 아주 중요한 고래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립토 생태계엔 이렇게 좋은 고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상당히 불량한 고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위터에서 미스터 웨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고래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가 하면 비트코인 죽어라 라고 적었다가 실수로 자기 손가락을 자를 뻔했다는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마이클 세일러를 공격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클 세일러가 비밀리에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글을 써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4월 23일에 자신의 글인 것처럼 작성했지만 이틀 전에 그보다 먼저 같은 내용을 언급한 트위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트윗입니다. 팔로워는 많진 않지만 1000회가 넘게 리트윗되며 확산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법 확산이 됐어요. 이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주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두 개의 지갑 주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 보관 주소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보조 보관 주소입니다. 그중 주 보관 주소의 주소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글자가 DFHQ로 끝나는 저 주소는 제가 수차례 설명해드린 지갑 주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패밀리들 중에서 눈치를 챈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바로 비트코인 3위 고래이자 코인을 복사하는 남자 코복남의 지갑 주소이죠. 이 지갑 주소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갑 주소일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 지갑 주소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갑 주소임을 입증하는 유효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3위 고래 코복남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2월 초입니다. 이 자체로도 코복남이 마이클 셀러 형님일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죠. 왜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2020년 7월 28일에 2분기 재무결과 발표를 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표에 따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억 5천만 달러에 21,454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코복남은 이미 5만 3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수했다고 발표한 수량과 매치가 안 될 뿐더러 코복남 지갑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갑이 맞다라면 2020년 2분기 이전의 재무결과 발표 때도 비트코인 매수가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말들은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퍼드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만에 하나 3위 거래 코복남이 마이클 세일러가 맞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코복남은 12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중인 개수에 비해 일부 매도하는 것은 미미한 수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퍼드가 퍼져나감에 따라 평소에 마이클 셀러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한 인플루언서가 직접 마이클 셀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일러 형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의 전략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홀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비트코인 관련 활동은 SEC 실적 발표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러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활동이 궁금하다면 SEC 파일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트위터 트롤들에게 관심을 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트롤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악의와 혐오를 퍼뜨리는 그들은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아먹는 가운데 점점 더 큰 괴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괴물들이 다른 이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죠. 그런 괴물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팩트와 퍼드를 구분할 줄 아는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라이트코인과 월마트가 제휴했다는 가짜뉴스들의 많은 희생자를 냈죠. 가짜뉴스는 심지어 라이트코인 재단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리트윗되었고요. CNBC를 포함한 많은 대형 뉴스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그만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주에는 서울경제에서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가짜뉴스를 냈습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요.
시세 차익을 위한 악의적인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이든 의도이든 중요한 것은 이런 가짜뉴스에 의해 무고한 투자자들이 희생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더 많은 가짜뉴스들이 활개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가짜 정보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제가 늘 투자로 돈을 복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돈패밀리 분들이 투자의 시장에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저 돈복남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뉴스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킹 알파 기사인데요. 카리브해의 소국 바하마 연방에서 주민들이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데이비스의 총리는 바하마를 카리브해의 최고의 암호화폐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하는군요. 총리님, 일단 세금으로 받으면서 축적한 국고의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법정 앞에 채택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웍스 기사입니다. 독일의 은행 코머즈뱅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코머즈뱅크는 독일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은행급 정도로 되겠군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유럽의 은행이 암호화폐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유럽에서 암호화폐 인구가 팍팍 늘어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CNBC 기사입니다. 스트라이프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핀테크 공룡기업 스트라이프는 펠로톤, 쇼피파이, 세일즈포스 등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거대 기업을 고객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라이프의 고객들도 머지않아 암호화폐 결제를 채택하지 않을까요? 핀볼드 기사입니다. 사진 속의 아저씨는 블룸버그 수석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클론인데요.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은 담보물이 되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포춘의 기사입니다. 억만장자이자 자산운용사 스카이브리지의 설립자 앤소니 스카라무치는 현재 35억 달러에 달하는 스카이브리지 암호화폐 펀드 금액을 3배 증가시켜서 약 1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갑에서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이 무려 64%라는 내용 아침 브리핑에서도 전달드렸죠.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거죠. 당장 시장을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엑시트하고 나가셔야 된다면 내일 가격에 흥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린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제가 잘 감시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은 현생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자들에게만 나가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은 꼭 하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돈복남 트레이딩 대회 참가 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해당 대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100등, 200등, 300등, 1000등, 500등 등등등등 해서 말도 안 되게 상금을 주는 해자 트레이딩 대회입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